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함께 들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민생과 경제를 가장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오늘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많았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텁게 지원해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도 3조 9천억 원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에 조기 투자를 하고 건설 경기 살리기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코로나부터 12.3 비상계엄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재정 정상화를 위해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도 했는데요. 이때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는데 이번 추경에 부정적인 야당의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적극적으로 추경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도 야당 의원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정연설 중에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고 여당 쪽으로 좀 가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예결위 구성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련해서 여야의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번 추경안 처리 일정에 지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까지 3개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요. 아직 이 2단계를 진행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셈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 합의했던 대로 둘 다 그대로 맡겠다, 더 이상 협상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정상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금요일인 내일이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찬 회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앞서 여러 차례 회동을 진행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던 여야가 이번에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